저희 우승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코치님의 청소를 많이 시키세요. 청소 시티즌. 저희는 깔끔해요, 깔끔. 청소 시티즌. 저희 숙소 놀러 오세요. 엄청 깔끔해요. 저 시작한 건 8살. 프로 선수에 대해서도 막 잘 모르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때 유스팀이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대전에서 근데 또 마침 스카우트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게 됐어요.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였으니까 막 대전 프로 경기 막 많이 보고 찾아보고 그때는 되게 대표도 가고 그래가지고 잘 되다 보니까 자신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노력했어요. 더 노력하고 특히 재석이 형이 꽃마다 또 피는 시기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뭔가 마음 편해지고 했던 것 같아요. 초조하기라기보다는 뭔가 난 저렇게 해야 왜 못할까 이 생각, 왜 나는 그걸 할 수 없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 처음엔 했는데 민혁이처럼 하려고 더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않고 시작했을 땐 진짜 혼자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애정이 많았는데 전 대전에 대해서 애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감히 레전드 정도 해보고 싶죠. 제가 경기를 이렇게 뛰면서 팬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근데 아직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한 윤도영은 묵념을 했고 경기 후 하늘색 커트로 의미를 대신했습니다. 고인은 대전 하나 시티즌 서포터인 아버지에 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K리그 경기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연스레 아버지의 팀을 응원하고 자랐습니다. 윤도영도 용인이 고향이지만 13살 때부터 대전 하나 시티즌의 유소년팀에서 자라고 프로가 되었으며 EPL 이적을 앞두고 있는 대전의 아이입니다. 프로축구클럽과 팬들의 관계는 때론 관중석의 담벼락이 큰 경계가 되곤 하지만 가끔은 필드 위에서 하나가 되곤 합니다.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수만 명은 체감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그들의 이름이 전해지는 순간 한 명 한 명의 사람이자 선수들을 필드 위에서 뛸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 축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주제였습니다. 윤도영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유소년팀 출신의 선수가 프로로 올라오면 일부 팬들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자란 듯한 감정을 느끼고, 특히 윤도영은 양민혁과 함께 리그 최고의 영플레이어 중 하나였으므로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3살부터 19살 성장기의 6년은 강렬한 시간이고 윤도영은 도시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 아파한 뉴스도 지켜봤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함은 득점하는 것, 그리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는 프로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지켜보는 사람과 뛰는 사람은 전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기는 날 선수들과 동등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지는 날엔 다음을 기약하며 아쉽게 돌아가는 발걸음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놀러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자라는 아이들. 고인은 그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윤도영을 포함한 많은 대전의 선수들은 그 아이들의 존재가 축구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고 각자의 추모를 했었습니다. 팬들이 말하고 선수들은 듣는 관계에서 오늘은 선수가 하늘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응원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이고 이기고 진다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원은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론 위로를 주기도 하며 반드시 이기라는 명령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윤도영의 의식은 새로운 여정에 나서는 소중한 생명을 위한 응원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오늘 윤도영은 말 그대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을 막지 못한다고 인식한 순간에는 4명을 피해 슈팅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토트넘 선수들도 일부 장면에서 제어하지 못했었기에 U20 아시안컵에 나타난 윤도영은 상대 입장에선 반칙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마지막 슈팅의 파워와 휘는 정도가 메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우측면에서 출발해 왼발로 박스를 타격하는 축구계의 클래식입니다. 4대1 승리가 반가웠던 이유는 상대 일부 선수는 축구가 아니라 럭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이 아니라 몸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계속되었고 적어도 U20 대회에선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의 연결선상에서 축구는 아이들도 보는 종목이고 태국의 어린 팬과 유소년들도 당연히 경기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태국이 이겼다면 오늘의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선 거칠어야 한다가 뇌리에 남게 될 것이고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축구란 이런 종목이라는 기억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국 선수들의 화려한 드리블과 스피드를 동경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육탄전으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기억하고 잘하는 것은 당연히 축구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노선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나이의 선수가 프로에서도 비매너라 불릴 만한 공과 상관없는 공격을 가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갑옷과 유사한 엄청난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축구 선수의 유일한 방어구는 정강이에 있습니다. U20 대회에서는 차라리 약팀이 능력만큼의 결과만 얻고 탈락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그 선수들이 가까운 미래 국가의 대표들이 되기 때문이고 19살부터 25살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6탄전으로 승리하고 한국을 잡았다는 훈장보다 차라리 1대4로 대패하고 모든 면에서 졌다는 마음으로 성인 무대에선 한국처럼 기술로 이기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신들도 스스로의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발목을 차는 장면이 아니라 패스나 슛 같은 축구이길 바랄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다수의 태국 선수들이 흡사한 행동을 한 것은 벤치에서 거친 축구를 지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경기를 지휘하는 어른의 책임으로 유추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경기장 밖에서 어른이 U20 축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가 아니라 강화라는 목적입니다. U20 대회가 인생의 꿈인 선수는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들 모두의 진짜 축구는 프로의 세계 국가대표로는 월드컵이라는 심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20 아시안컵을 위해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부상 입힌다면 그것은 축구의 존재 이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영상 초반의 내용과도 연결되지만 양 팀은 모두 자기 나라의 거대한 국기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 나라 축구 팬들의 존재와 자부심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선수들은 이 소년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나갔다고 말하기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잘했다 이상의 것이 있었고 축구를 통해 무엇인가를 전달했으며 많은 자국민들이 슬퍼한 주제에도 한 명의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윤도영은 U15레벨부터 국가적 재능으로 불렸었고 동나이대에선 인상적인 패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인 무대에 나타나 어른들과의 경쟁이 그에겐 진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소년이 동나이대의 타국가에게 패배한 것은 큰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같은 조에 일본이 있는 의미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우승은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약이 없이도 우승 따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벼르고 있고 그때 충격이 조금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대회로는 꼭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시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선 한일전에 총력전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룹 리그 돌파가 확정되었기에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을 보존해야 할 시점입니다. 윤도영이 바랐던 필사적인 한일전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우승이란 더 큰 목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토너먼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가 진짜 한일전입니다. 윤도영의 목표는 4위까지 주어지는 U20 월드컵 진출이 아니라 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구는 정말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자기 선수들이 나타나면 박수치고 득점하면 환호하고 지면 우는 순수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경기장에 나타나고 그저 다 함께 얼싸안고 행복해하는 분위기를 보고 자라납니다. 이기고 진다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이미 축구는 즐겁다를 느끼게 되고 가족과 팬의 관계는 상당히 가족적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윤도영이 잉글랜드로 떠난다면 대전에서 자란 아이가 세계 축구의 정점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활약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입니다. 그런 순수한 응원과 감정을 주목하면 하루의 패배란 보잘것없는 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의 사진은 테머스 어린이가 만들어간 FA컵이었습니다. 진짜 트로피보다 아름다웠고 어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아이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오브리그 팀이 토트넘을 만난 것만으로 감격할 때 아이들은 우승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의 꿈을 비웃어선 안 되고 그 꿈이 있었기에 인류는 하늘을 날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이들의 꿈이 오늘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고 지금의 어른들은 그 혜택을 당연한 듯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그 작은 손으로 주섬주섬 트로피를 만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축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런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당연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른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라도 아이들에게 내일을 제공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없다면 어른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하며 만들어낸 현대라는 무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행복한 세상을 항상 바래왔기에 참담한 감정으로 전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그저 내일이 있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